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융단 폭격 대상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참 많이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여러 가지 악수를 떠서 민주당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금정 실패입니다. 국민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해찬 대표는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하느라 여념이 없으십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하나 둘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그동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부드럽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사람은 13, 14쯤 될 겁니다. 박근혜 정권 4년여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인사 불통입니다. 이것 말고도 낙마한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민정수석은 건재합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해찬 대표는 해명하느라 바쁩니다. 정작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주식 거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자본주의를 그렇게 존중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요, 요즘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본주의, 역시 이해찬 대표는 올드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해찬 대표 입에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말 들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내부 정보로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고 제가 봐도 주식 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말 실수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기사가 맞다면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를 안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고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부 정보로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고, 그냥 대충 말씀하시다가 실수하시는 거니까 넘어가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는 요즘 조금 총기를 잃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본인의 뜻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헛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 산불 때 다행스러운 것이 인명피해가 한 분밖에, 숨진 분이, 돌아가신 분이 한 명밖에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종 나옵니다. 그전에도 장애인 비하, 베트남 신부 발언, 어쨌든 이해찬 대표 좀 불안합니다. 여당 대표가. 어쨌든 오늘도 말 실수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주식 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주식 과다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35억이라는 돈도 판사 부부가 갖고 있기에는 주식 보유로는 과다한 것은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부 판사가 맡았던 판사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한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팔고 이익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 중에 주식 일을 봤냐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했다. 또 주광대 의원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일과 시간에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론조사, 여당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미선 후보자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쓰십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에 대한 질문에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북쪽에서 쓰는 표현은 최근에 와서는 많이 순화됐는데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도 자기들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은 아주 미숙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거친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거친 표현 너무너무 많이 썼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인데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요. 모독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보고는 뭐 인간 백정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심한 표현을 썼죠?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끝난 문재인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지지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합니까? 그런데도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한테 정말 무슨 약점 잡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의 말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빅딜을 고수하면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 그러자 이해찬 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한 것이다. 이해를 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보는 가운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 지금 제재는 적절하다. 더 강하게도 안 하겠지만 지금 제재는 유지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택도 없다.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단계적 이행이라고요? 난독증이 있습니까? 난독증? 이해찬 대표님 묻고 싶습니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 굉장한 성과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이런 성과가 있었다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지금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제발 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 대표는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어제 제안했지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언론은 이낙연 총리가 가네, 서훈 원장이 가네, 참 청와대에서 아마 귀뜸했겠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한국의 특사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평가들이 다양한 언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거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차, 3차 정상회담과는 절차가 다르게 바로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좀 콤펌을 하십시오. 왜 문재인 청와대나 민주당은 이렇게 답변을 궁색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가 애써봤자요, 결국은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 큰일 났답니다. 내년 총선 망했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이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이 있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고 또 짐작하는 사람은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돕다가 옹호하다가 민주당이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문재인 도리고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니까. 신성호의 인간 공격이었습니다.